자, 송전선 문제도요, 똑같습니다. 1차 콜과 2차 콜처럼 우리가 이제 뭐 A와 B로 나눠서 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A가 있었습니다. B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력이 다르다는 거야. 아까는 전력이 같다는 거지만 전력이 달라요. 그럼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적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1대 2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표 보이죠? 표에서 보게 되면 손실 전력이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 A 송전선과 B 송전선은요, 송전 전력 전류 제곱에 대해서 손실 전력이 똑같죠? 그러면 저는요, 손실 전력을 쓸 거예요. 손전이라고 좀 줄일게요. 손실 전력은 1대1인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I 제곱이라는 건 전류의 제곱이라서 얘 1인 거야, 전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9I 제곱은 전류의 제곱이니까 얘는 3I라서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알 수 있는 거죠? 1대 3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V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전압할까요?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전력이 된 거라서 얘는 1이죠? 괜찮죠? 두 개 곱해서 2가 된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좀 이쁘게 만들면 3대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 저항도 찾고 싶어요. 근데 저항비도 물어보기 때문에 보이죠? 자, 저항은요 어디에 찾냐면 손실 전력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손실 전력 제곱으로 찾아야겠죠. 이해가시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놈으로 바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손실 전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1대 9예요. 전류 제곱이. 그러면 저항은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9대 1로 가도 돼요. 바로.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캐치를 못하면 이렇게 안 해두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공식 만들게요. 당연히 손실 전력은 전류 제곱이라는 게 있어야 돼서 전류 제곱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 9라고 할게요. 그게 지금 요거라고요. 이걸 판단을 못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면 얘랑 저항을 곱했을 때 손전이 된 거니까 1이죠? 곱했을 때가 9분의 1이죠? 맞죠? 그래서 얘가 9대 1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1대 9라는 게 보인다면 옆에 곱해지는 저항비는 반비례다. 왜?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과물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해가시죠? 우리 전력 똑같을 때 전류와 전압은 정확하게 반대로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서 좀 문제가 생기죠. 자, 일단 이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저항은 A가 B의 2배다. 아니, 9배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은 볼게요. 기울기는 저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기울기는 X에 대한 정보 분해에 Y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요. 자, 전류 제곱이잖아요. 맞죠? 자, 손실 전력은 전류 제곱하고 뭐 곱한 거예요? 저항을 곱한 거죠? 그럼 자세히 보면 이게 사라져요. 그럼 저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겠고. 자, 디귿이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뭐를 갖게 하겠다? 전류. 그 다음에 뭘 확인하겠다? 전압을 확인하겠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1대 3인데요. 똑같게 만들려면 얘를 3배 해서 얘를 만들어도 되고 3분의 1을 해서 만들어도 상관없다. 근데 3분의 1보다는 3배가 낫죠. 그래서 이런 거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3배가 된다 해서 똑같아졌다면, 자, 전류가 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력은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상황에서. 맞죠? 자체적으로 전력은 변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압은 3분의 1을 해서 얘는 1이 된 거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물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도 바뀌겠죠? 얘는 이제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꿔볼까요?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 9가 되겠네. 괜찮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9라는 전류 제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손실 전력 1이 났으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지. 이거 9였는데 얘가 뭐가 됐다? 9분의 1이 됐다. 그럼 이게 비율도 완전 바뀌어요. 이렇게 완전 다 바뀌어요. 어때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뀌는 것도 다 적어줄 수 있어야겠다. 그럼 전화 볼게요.
B의 전압이죠. B의 전압은 A의 전압의 2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서 5번이 정답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거 바꾸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조심하는 게 이런 거 잘 읽어내요. 정 갖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게 요거.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요, 얘네 비율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네 비율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얘는 빼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된 전력을 빼고 남은 애들이 소비가 된다고. 최종적으로 공장에 가서 전기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할 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요거를 알아내야 빼가지고 기억을 구한다는 얘기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가 있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표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가겠습니다. 자, A 공장이죠? B 공장이죠? 자, 일단은 저항부터 쓸까요? 그냥 저항부터 저는 쓸게요. 상관없어요. 1대1.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전압이 좀 다르죠? 전압이 다 있네요. 맞죠? 전압부터 갈게요. 전압 몇 대 몇? 1대2. 1대2. 그 다음에 공급된 전력 있죠? 전력은 1대1이죠? 자, 전압 알고 전력비 아니까 전류비 알아볼라? 알겠죠?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된다. 전압과 전류 곱해서 1이 된 거죠? 곱해서 1이 된 거니까 2분의 1이죠? 좀 이쁘게 만들게요. 2대 1이다. 그러면 전류 알고 지금 저항을 아니까 손실 전력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아유, 있죠. 계속 하는 건데. 4대 제곱해서 곱하면 4대 제곱해서 곱하면 1. 오! 그럼 얘가 4라는 얘기고 요 1은 요 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4분의 1배 하니까 2P가 되고 결국 빼서 기억은 몇이다? 48P라는 소비 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표를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표에 대해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알겠죠? 자, A, B 갑니다. 일단 확연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뭐부터 할까? 저항? 저항이 확연하게 보이죠? 1대2.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과 전류 다 써있잖아. 그래서 뭐 전류 갈게요. 전류는 A가 2I고요. 그 다음에 B는 I니까 2대1로 갈게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알겠죠? 자, 전압비 가겠습니다. 전압비는 1대2죠? 됐죠? 그럼 전력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보기를 보고선 찾아야 되는 거 다 찾아. 거의 대부분 다 찾아야 돼. 알죠? 그럼 편해요. 자, 전력 갈게요. 전류와 전압을 곱한 거라서 2대 2기 때문에 몇 대 몇? 1대 1로 보셔야겠다. 알겠죠? 자, 근데 보니까 손실 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 전력도 갑니다. 손실 전력은 얘를 제곱해서 얘를 곱한 거라서 맞죠? 뭐 4대가 되고 제곱해서 곱하니까 2니까 2대 1이다. 맞죠? 뭐 다 했죠? 뭐 요 정도 하면 돼요. 5가지 정도만 다 하면 끝나요. 가볼게요. PA하고 PB는 똑같다. 전력 똑같죠? 기억은 맞겠죠? 손실될 전력은 똑같다. 다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을 증가시키면 손실제를 감소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전력은 일정할 때 전압을 증가시키면 I라는 전류가 감소할 건데 얘가 제곱이 감소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전력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 상식적인 부분이죠. 자, 항상 문제 볼 때 표 완성하기 전에 뭘 구하는지 판단하세요. 그래야 돼. 무조건 다 만들고 찾아가지 말고. 자, 보면은 손전의 비율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찾아갈게요. 자, A, B 보이시죠? 그냥 보자마자 그냥 써주세요. 그냥 전력 써. 공급 전력 보이죠? 소비 전력 아니야. 소비 전력은 나올 수 있어. 3대 2. 아시겠죠? 전압. 자, 전압 써 그냥. 2대1. 너무 쉽죠? 전압 써. 2대1. 그럼 이거 두 개 알려줬지? 네. 그럼 전류비 알 수 있지. 손전 구하려면 알아야지. 그거 갑니다. 그거 약분까지 다 하면 3대4예요. 아, 그래요? 네.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곱해도 된 거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대 얘는 2죠? 그럼 3대 4 맞죠? 네. 잘했어요. 자, 손전 갈게. 이제 마무리 이게 정답이니까. 자, 제곱해서 곱한다. 9, 2, 18. 18대 제곱해서 곱한다. 16. 약분까지 하면은 얘는 9대 8. 9대 8이 최종 정답. 정답은 3번. 얼마나 쉬울까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긴 해요. 왜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 송전 전력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스몰 a, 스몰 b로 따로 물어봤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A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 당연히 1차 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결해서 쓸 거예요, 저는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A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 A부터 갈까? 보이시죠? A에 대해서 봤더니 전압 B가 몇 대 몇? 1대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압 B가. 뭐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송전 전력이 지금 P라고 나와 있죠? 이 P라고 나와 있죠? 이 송전 전력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 과정에서 어때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잖아. 그럼 여기 전력이 1인 거고 P인 거고 다 P라는 얘기야, 여기가. 전력이 다 P야. 그러니까 손 전력 없어. 그럼 이거는 이제 전력에 대한 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송전선에 지금 저항 같다라고 써있네요. 맞죠? 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갈게요. B도 당연히 1차가 있겠고 2차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전압 B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20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력이 2P예요. 근데 얘는 전력이 P야. 얘는 전력이 2P죠? P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어차피 전력은 같을 거니까 쌤이 그냥 그 P를 다 1로 생각을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뭐 P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전력은 뭘까요? 요 놈에 대해서 몇 대 몇이야? 2대 2대 2. 아니면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가셔도 돼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P라고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나을지. 얘는 다 P예요. 얘는 2B대 다 2P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단순히 생각해봐. 이거 1차에서 흐르는 전류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 그럼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이해갔어요? 자, 전류 구해볼게요. 왜 전류를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곱해서 얘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전류는 2P야. 그럼 여기 전류는 몇이겠어, 당연히? 10. 얘 봐봐, 20배 됐지? 그럼 얘는 20분의 20분의 1. 그렇지, 20분의 1이 돼야지. 이해갔어? 1배 2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P라는 전류가 된 거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얘 전류는 몇이에요? P죠? 맞죠? P대 10. 자, 10배가 됐으니까 10분의 1 P죠? 자, 이거 전류, 이거 전류, 이거 전압, 이거 전압. 이거를 내가 왜 동그라미 쳤냐? 이거 지금 송전선이죠? 이 송전선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이건데요. 공급되는 전압도 이거고 공급되는 전류도 이거예요. 2차 코일이 결국에는 이 송전선으로 넘어갈 거라서 송전선에서 시작하는 전압과 전류를 알려줬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전압이 20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류가 1호로 봐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는 손실 전력을 물어봤을 때 얘는 A라는 송전선은 지금 전압이 10이고 B라는 송전선은 20이란 말이야. 그럼 전압이 높은 게 손실 전력이 좀 적겠지? 그러면 A보다는 B가 좀 더 효율이 높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전류가 얘는 10분의 1이 됐어요. 맞죠? 근데 얘도 10분의 1이네. 아,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손실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똑같아. 근데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다 따져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손실 전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A에서 손실 전력 구하려면 전류를 제곱하고 저항을 곱해야 되고 전류를 제곱해서 얘도 곱해야 돼, 저항을. 근데 전류 똑같죠? 근데 저항은 어떻대? 저항도 똑같네. 그럼 손실 전력은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이해가시죠? 이퀄.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걸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음? 이게 언더스탠드. 복합적인 거라서 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A하고 B에 대해서 몇 배가 될 것이냐라고 돼 있어. 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각. 같겠지. 틀렸어. 그렇지. 니는 틀렸어. 정답은 2번이겠죠. 보겠습니다. 가문수. 야, 고작 가문수를 물어보라고 지금 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A를 보겠대요. 자, 가문수도 당연히 전압비랑 똑같잖아요. 맞죠? 이해가시죠? 그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의 몇 배다? 똑같이 10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차 코일에서 흐르는 정보가 송전선에서 출발하는 정보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연달아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절대로 여기 전력비를 1대2로 생각해서 얘네를 1대2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손실 전력을 물어볼 거면 전압으로 처음에 우리 쌤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전류를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떨어지는 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류가 중요했고요. 전류가 중요했던 거야. 근데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인 이 전류가 똑같아서 심지어 저항도 똑같으니까 손실 전력 값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생각해봐. 똑같죠? 근데 공급되는 전력은 얘가 더 많아서 실제로 도달하는 소비되는 전력은 얘가 더 많은 게 맞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A의 송전선에 흐르는 부분과 B 송전선에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비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전력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는데 공급되는 전력을 알려줬다. 근데 저거는 페이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궁금한 게 전류비예요. 전류비. 그럼 전류비는 전력이 P든 2P든 3P든 4P든 5P든 100P든 1초 P, 1만 P든 상관없어요. 왜? 손실 전력이 이거래매. 그럼 손실 전력과 저항비를 가지고 가야지. 전류는 그냥 무조건 그걸 가는 거야. 전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물론 전력이 바뀌면 바뀔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미 손실 전력 알려줬고 저항도 알려줬으니 그냥 두 개 가지고만 구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자, A하고 B에 대해서 저항비가 있겠죠. 저렇게 치졸하게 내면은 그냥 이쁘게 만드세요. 1대 0.0이라고 하면 그냥 최악의 상황이고요. 양쪽에 100을 곱하면 100대 1로 가세요. 뭐 1000대 1이 나오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손실되는 전력 나왔죠. 손전도 이쁘게 만들면 4대 1이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류비를 구한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전류비를 바로 뽑기는 힘들어요. 하더라도 실수가 많다. 항상 공식에 있는 전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엔 전류가 안 들어가 전류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건 전류 제곱을 먼저 구할게요. 곱해서 얘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100을 죽여버리고 이제 4가 남아야지. 약분할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얘이죠. 물론 약분해도 되긴 해요. 바로 가도 돼요. 전류 가면 이거 루트 씌운 거야. 그럼 몇이에요? 10분의 2인가요? 됐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쁘게 만들으세요. 5분의 1이고 그럼 1대 5. 이렇게 나와서 상관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중간에 변전소 B가 1차 코일, 2차 코일이에요. 그런데 송전선 A에서 1차 코일로 연결이 될 거고 2차 코일은 송전선 B랑 연결이 될 테니까 어찌 보면 1차 코일에 대한 뭐 전압이나 전류나 혹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송전선 A에 대한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대한 뭐 전압이나 전류나 뭐 이런 것들 저항 같은 것들은 송전선 B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선 B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1차 코일하고요 2차 코일에 대한 정보를 표로 작성하기 시작을 해주셔야겠죠. 이해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문수 B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가문수 B는 3대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은요 가문수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V라고 한다면 3분의 1 V가 되겠죠? 얘는 괜히 약분한다고 이쁘게 만들지 마세요. 이건 실제로 주어진 전압이지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바꾸지 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전류 B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전류 B 자체가 전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전류 B를 알 수 있지. 전류 B를 3대1의 반대잖아요. 그럼 1대3이다. 괜찮죠? 그러면 요 인간들은요 어떤 거에 대한 정보? A에 대한 송전선의 정보고요. 요거는 누구에 대한 정보? B. 송전선 B에 대한 정보다. 근데 송전선 A하고 B의 손실 전력 같다고 써있죠? 그러면 이어서 나는 손전 적을게요. 1대1이다 이렇게 적느라고요. 이해가시죠? 아 그럼 가세요. 저항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지. 이거 제곱을 하고 얘랑 뭔 소리야. 얘랑 제곱하고 얘랑 곱해서 된 거니까 1이죠? 자 이거 제곱하면 9거든요? 1 되려면은 9분의 1 되겠죠. 맞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서 이건 9대1로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야. 다 나왔잖아. 전부 다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비변압기 이거잖아요. 네. 2차 쿨의 전압 이거잖아요. 전압 어딨어? 바꾸면 안 된다고요. 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진짜 안 되죠? 땡! 땅땅땅! 자 니은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그냥 각자 보세요. 그냥 이게 서로 같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답은 2번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송전선의 저항값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A 거예요. A가 B의 9배다. 맞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만 봐봐요. 계속 얘기하지만 1차 코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송전선 A 정보야 이거. 얘는 B에 대한 정보. 정보가 연결된다고. 괜찮아요?